오늘이 25일이죠. 수요일인데 딱 일주일 뒤가 1월 1일입니다. 2024년이 그네. 일주일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뒤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립니다. 1월 1일이 왜 중요하냐? 겨울 시장이 열리면 그리고 이제 보스만 룰도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년 여름에 현재로서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건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월 이 이적 시장을 앞두고 계속 사실은 그래서 이적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1년 연장을 발동을 안 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죠. 아니 그쵸. 1년 연장을 안 하면 바보나 마찬가지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네. 이 올모가 이번 시즌 앞두고 네. 넘어올 때 이적료가 800억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5,500만 유로. 엄청난 이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공짜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결국에 또 그 라리가의 악명 높은 그 셀러리 캡. 셀러리 캡. 네. 그 셀러리 캡 제도가 되게 타이트해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라리가 그 사무국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그 재정 상태를 한 번씩 다 보고 예. 시즌 전에 너네는 급여를 이 정도만 쓸 수 있어. 아, 딱 상한선을 제한하는 거니까. 상한선 딱 주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상한선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또 오버가 되니까 아하. 그럼 올모를 등록할 수 있냐 없냐. 예. 그리고 이제 올모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라리가 사무국에서 특별 약간 좀 취급을 해준 거죠. 아하. 전반기만 등록해줄게. 전반기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테어 슈테겐하고 크리스텐센이 장기 부상을 당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전반기에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올모를 그 셀러리 캡 룸으로 대신 등록하게 해준 거예요. 그 둘이 지금 부상으로 빠지니까 그 스쿼드에서 빼고. 그렇죠, 네. 그러면 빌 거 아니야 그만큼이. 네. 그거로 올모를 넣어놨다. 임시로 넣어준 건데, 오케이. 근데 그 선수들은 원래 1군에 합류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니까. 복귀하니까 그럼 누군가 또 빠져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게 올모와 이제 빅토르 두 명이었던 건데, 그 두 명을 그러면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올모 그냥 빼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상원법원에 이제 조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법원까지 갔어? 지금 27일날 이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어쨌건 간에 뭐 최근에 그 투자들 좀 받기로 한 것들 뭐 논의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최대한 법원으로 지금 올려놨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올모를 네네. 등록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바르셀로나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올모는 그냥 등록이 안 되는 선수가 되면서, 미등록 선수가 되게 되면서, 프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할지 최악의 모르겠지만, 경우. 네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최악의 경우. 예. 아니, 바르셀로나가 요새 좀 연패에 빠지기도 하고, 순위도 3위까지 밀렸는데, 바르셀로나도 이게 되게 꼬인다. 근데 뭐 어떻게든 방법은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그 바르셀로나 스튜디오 그 모든 이제 뭐 미디어 다 만드는 그 스튜디오를 지분을 49% 매각을 했죠 이미. 그렇죠. 근데 더 팔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다 팔아서 돈 그러니까 만들어서. 49%까지 팔았던 건 우리가 51%니까 오케이. 그래도 가장 메인 주주잖아요. 근데 더 파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해서라도 붙잡으려고. 네. 계속 레버 아이고. 땡기는 거죠. 지금 그치. 계속 레버 땡겼었는데 더 땡기는 건데 어쨌건 만약에 올모가 그 프리로 나오게 된다면은 바이언하고 아스널하고 맨시티가 데려오려고 그쵸. 한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올모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떤 등록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서 이번 유럽에서 겨울 이적 시장 이슈로 떠오른 선수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요 선수들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가지고. 자, 처음에. 자, 레시포드. 아까 좀 얘기해 주셨어요. 레시포드는 지금 맨유에서, 아모린 감독이 이 악물고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3경기 연속 면단 제외죠. 자, 그쵸. 레시포드는 일단 이거부터 여쭐게요. 나갈 것 같습니까, 겨울? 내보내고 싶어 하죠. 본인도 나가고 예. 싶은 뉘앙스를 요즘 펼치죠. 오케이, 그럼 두 분 다 네. 나가는 거 같다, 이제. 확정적이다. 이번일지 아니면 다음일지 모르지만. 네. 자, 그러면 어디에 갈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저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그러니까 저 정도의 실력을 연봉만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요즘에. 연봉을 레시포드 입장에서 당연히 깎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죠.
맨유가 좀 보조. 예. 아, 연봉 맨날 가는. 아니면 이제 내보낼 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챙겨줄게. 아, 네, 그 돈을 선수한테. 목돈으로. 예를 들면 뭐 오바메양 떠날 때처럼.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목돈을 챙겨줘서 야 이럴 테니까 야 연봉 그냥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팀에 보내는 대신 그 연봉의 반은 저희가 낼게요. 그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어쨌든 주급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면 레시포드가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내에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적설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적설로는 뭐 토트넘 같은 데도 있긴 해요. 죄송한데 토트넘 같은 데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그런 의미의 가능성이 토트넘 같은 없다. 데가 아니고 가능성이 없다는 건 거죠. 아 가능성이 없다. 사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저 연봉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안 되는 거지. 예. 예. 어우 네이버 뉴스 신나겠다. 손흥민 레시포드 주전 경쟁 시작.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묶어서 많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이미?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중동이나 이런 데 사우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는 레시포드가 지금 국가대표팀 승선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유럽 그쵸. 월드컵도 어쨌든 있고 하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그러면 프림 잉글랜드겠네. 그쵸. 우선, 자기 우선은. 네. 근데 약간 추천팀 응. 파리 생제르맹. 사실 파리가 주구장창 뜨긴 그- 했었어요. 네. 레시포드가 어. 과거부터 그냥 은바페 나가면은 뭐 레시포드 영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쵸. 있었는데 너무 하위 호환데.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도 그냥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냥 엮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루머는 어쨌건 주구장창 나오긴 네. 했어요. 딱 이런 선수가 없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바페처럼 수비보단 조금 줄이더라도 만약에 딱 찔러줘서 마무리하는 선수. 바르콜라랑 덴벨레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선수가 필요하긴 하다. 파리 생제르맹도. 레시포드가 주급이 한 6억 되나요? 6억 6억 정도 되죠.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5번째. 와이씨. 소니 거의 2배네. 그쵸. 아 딱 2배예요. 거의 2배. 그러면 파리 정도가 감당할 수 있겠네. 사우디가 아니면. 그냥 연봉 감당은 되는데 레시포드의 가치가 지금은 더 떨어져서 그쵸. 지금 네. 갈수록 떨어지고 오케이.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레시포드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네. 나가는 거가 확정적인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갈지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 선수. 근데 요거는 이 오시멘 선수는 지금 나폴리 원 소속이죠. 네. 또 그렇죠. 맨유야? 아니 너무 맨유야 너무 엮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 소속은 나폴리인데 네. 갈라타사라이로 임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시멘은 레시포드가 나가면 아모림이 스트라이커를 원해서 뭐 온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지르크지를 끼워서 이적료를 낮춰서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맨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맨유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페너는? 팔면 있죠. 네, 다 아. 팔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시면 오면 호일룬도 팔아야죠. 아, 네, 호일룬의 상위 호환이니까 이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 책정한 이적료가 1,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1,200억 정도? 그러면 깎아서 한 거죠, 그것도. 그쵸. 그럼 다 팔면 네. 어쨌건 지금 맨유가 제가 아까도 그 겨울에 쓸 돈이 그렇게 있진 않다고 했잖아요. 레시포드를 팔아서 연봉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르크지로 이적료를 좀 깎아야 되고, 이런 건 거죠. 몇 명 툭 해가지고 보내고 오시면 한 명 데려오는 이런 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아모림이 오시멘을 가지고 본인 전술을 한다. 되게 잘할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오기만 하면 사실 요케레스가 했던 그 역할을 오시멘이 한다면 어허. 훨씬 더 오시멘이 더 상위 리그에서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그런 1대1 상황에서 몸싸움, 떨어뜨려주는 거, 달려가는 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오시멘이 부상만 없으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요케레스의 상위 호환인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유케레스가 물론 좀 스포르팅에서 아무리 그렇죠. 잘하긴 했지만 사실 오시멘이 보여준 게 더 많으니까. 어허. 그래서 저는 오시멘을 데려올 수만 있으면 맨유가 대성공이다 진짜. 네. 네. 오, 둘 다 똑같이 하시네. 하지만 전제는 기존의 몇 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룸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좋습니다. 다음 선수. 좀 계속 나오고. 첼시의 은쿠쿠는 약간 첼시에서 입지가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어디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적은 이유가 바르셀로나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적은 게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올모 사태를 그렇죠, 네. 보다시피 은쿤쿠 영입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바르셀로나가 근데, 그렇지 않은 룸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은쿤쿠 에이전트가 역오포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긴 하죠. 아. 이게 약간 은쿵쿠 쪽에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하죠. 네. 왜냐면 지금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너무 잘 굴러가서 팀이 그렇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실. 오른쪽, 왼쪽도 좀 그렇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도 좀 그렇고, 아하. 최전방은 또 잘해요. 예, 앞쪽에 그, 잭슨이 잘해가지고, 들어갈 데가 지금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쿠쿠가 지난 시즌에는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왔는데, 주전 자리를 지금 차지할 수 없는 상태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고.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에이전트는 은쿠쿠에 바르셀로나의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거잖아. 축구계는 다 아는데. 그런데 왜 바르셀로나 영업을 해? 그냥 그런 불만을 내비치는 거 아닐까요? 아, 우리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아?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기사가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아하. 그럼 어쨌든 은쿠쿠가 떠나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좀 네.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언해피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만하죠. 저는 근데 블러핑일 수도 있죠, 그쵸, 얘기처럼. 저는 떠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선수가 어쨌건 떠나고 싶어하고 현재 첼시가 뭐 저 자리에 선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거기다 기우도 지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좋은 활약을 그쵸, 펼쳤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은 잭슨이 빠지면은 은쿵쿠가 그 자리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기우도 어린 선수고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쿵쿠를 첼시도 만약에 이적료를 맞춘다면은 아니면은 뭐 임대로라도 보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파리 생제르맹 엘리케 감독이 진짜 9번 쓰기 싫어하는데 가짜 9번으로 너무 그럴 좋죠. 수도 있겠죠. 프랑스 선수고. 죄송한데 왜 갈 데 없는 선수들 다 파리로 몰아가는 거죠? 파리나 맨유. 보통 이제 돈 많은 구단으로 엮는 게 왜 하다가 갈 데 없으면 저 파리 보내죠? 아니 맨유 보내죠? 돈 많이 쓰는 구단. 돈 많이 쓰. 뭐 호구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 재밌네. 두 분이 은쿠쿠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은쿠쿠 선수도 지금 언해피가 좀 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괜찮네. 모르겠다. 자, 다음 선수. 사실 위기의 맨시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맨시티가 아무래도 로드리가 시즌 아웃이라고 하는 큰 부상을 당했죠. 발롱을 받았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맨디와 연결되고 있다는 건 사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 가능성이 두 분은 높다고 보십니까? 현재 소시에다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요즘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유럽 대항전권과는 조금 격차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수비맨디는 사실 데려오려면은 수비맨디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죠? 마음을 산다. 그렇죠. 리버풀도 이적이 불발된 게 리버풀도 거절했어요.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아웃 지르면 데려올 수 있는 건데 선수가 나 빌바오 바스크즈 온대 딱 이러면은 그동안 그런 거거든요. 수비맨디가 계속 왜냐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바스크 지방이잖아요. 그 네. 유명한 지역색이 우리가 스페인에서도 위에. 근데 나는 이 바스크 지방을 떠나지 않아. 심지어 수비맨디가 알론소 광팬이어가지고 리버풀도 좀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바스크를 떠날 수 없어. 오. 고향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야, 흔치 않은 청년이네. 요즘 돈이면 다 오는데 지역 사랑이 이렇게 또 강해요. 근데 또 사실은 이 수비맨디가 맨시티 갔을 때 반 시즌은 좋을 수 있어요. 다음 시즌 로드리 또 오니까. 근데 수비맨디 입장에서는 리버풀보다 일단 그 자리가 명확하진 않죠. 리버풀은 진짜 수비형 midfielder가 한 명도 없었던 그렇지.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 흐란베르가 잘하고 있긴 그렇죠. 했지만 네네네. 재밌네. 그러니까 우리 부버지는 지금 무슨 얘기했냐? 지역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줬고 여기는 로드리가 복귀하게 되면 그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수비맨디가. 그러면은 수비맨디도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드리 형을 넘어야 돼? 생각을 할 그렇죠. 테니까. 그리고 맨시티도 그래서 수비맨디도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도 좀 보고 있겠죠. 혹시 에데르송? 뭐 그러시죠. 에데르송도 있고. 자, 다음 바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 진짜 공격적인 매력적인 팀인데 여기에 박투바우라고 있는 에데르송하고도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에데르송의 맨시티의 영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탈란타가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탈란타 선수들이 그 요즘 이적 시장을 보면 중간에 나가지는 않아요. 사실 잘. 아탈란타 선수들도.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막 이래서. 그래서 에데르송을 영입하면 너무 좋긴 하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근데 또 에데르송이 로드리 고자리에서 뛰는 선수는 또 아니긴 그렇지. 좀 다르지. 지금 근데 맨시티는 미드필더는 다 뜨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워튼 나이가 안 들었어. 다른 선수. 워튼도 있고 워튼. 그리고 또 이제 리키도 있고 진짜 어지간한
중앙 미드필더들은 다 뜨고 있긴 해요. 뭐 균도안이나 베실바나 아무래도 네. 조금 나이가 있고 기동력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 걸리니까 김덕배도 그렇고 네네네. 어쨌든 근데 에데르송은 지금 상황 가서 두 분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번 그래도 겨울에는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까? 그쵸? 에데르송은? 네. 아탈란타가 어떻게든 지키지 않으라고 하지 않을까? 부어주도 비슷해? 뭐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데려오는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또 아탈란타는 사실 이적료를 크게 부르면은 또 무조건 그럴 잡지는 수 않는 있긴 해요. 팀이어서 네. 예. 좋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다음. 여기는 이제 리버풀의 재계약이라든지 뭐 이적설이라든지 계속 있었다. 아놀드, 살라, 반다이크. 네. 이 세 선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셋 다 조금은 잔류할 가능성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하죠. 그대로 남는다. 왜냐하면 아놀드 같은 경우는 뭐 레알 마드리드에 네, 있었고 그렇죠. 살라는 재계약 이슈가 92년 동갑내기 손흥민 선수와 묶여서 예.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12월 9일에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고요. 아하. 이제 오늘 이제 로마노 기자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 근데 아놀드 같은 경우도 현재 긍정적으로 조금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대요. 그러네. 오늘 아놀드한테 매력적인 연봉 제안했다는 게 나왔다. 네. 그래도 저는 저 셋 중에서 떠난다면 아놀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정리하면 일단 셋은 잔류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만약에 떠난다면 그래도 아놀드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예,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은 어쨌건 간에 조금 달라서 매력적이니까. 예, 다만 겨울은 아니고 떠나더라도 여름 당장 보스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것 같아요. 셋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 분위기가 참 좋으니까 보통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리버풀이 되고 있어요. 네. 리버풀 너무 잘해. 지금은 도리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보강을 도리어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케르케즈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왼쪽 풀백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 쪽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왜냐면 코나테가 너무 부상이 많은 선수여서. 예. 그러네. 지금 이번 시즌 트리플이 가능한데 왜 나가냐. 그렇죠. 그렇지. 리버풀 너무 좋은데 지금. 그래서 참 슬롯 감독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놀드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반다이크도 그렇고 약간은 그 지난 시즌만 보면 약간은 조금 최정상의 몸은 아니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반다이크는 그래도 잘해주긴 했지만 근데 오케이. 살라를 엄청 지금 잘 쓰고 있고 아하. 아놀드를 또 뒤에서 살라에게 딱 찔러주는 역할로 잘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은 3백처럼 쓰는데 그 3백에서 반다이크를 중심적으로 또 잘 쓰고 있고 아하. 하니까 요 세 선수의 가치를 더 올려준 것도 슬롯 감독이다. 오케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세 선수는 리버풀에 그대로 남아서 리버풀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 수도 있다. 네네. 정리할게요. 비르츠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많은 팀 맨시티도 있고 미넨설도 있고 레알도 워낙 좋은 선수니까 비르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르츠는 지금 재계약이 매우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레버쿠젠. 예, 2026년까지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의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공신력 높은 데서 이유는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니까. 네, 그 월드컵까지 하고 나서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서둘거나 무리하지 않겠다. 예, 다만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 같은 구단들의 바이아웃 조항을 넣는 형태로 재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르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레버쿠젠 남는다는 게 가장 네. 많이 나오죠, 사실. 유력한 기자들한테서. 네. 지금 그래서 그 독일 쪽에서도 그 뭐 바이언 공신력 높은 기자들 얘기가 재계약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진 않겠지만은 현재는 다른 선수들 매물들을 좀 보고 있다. 그게 이제 뭐 사비 시몬스라던가 뭐 흐비차라던가 뭐 그 외에 다른 선수들 계속 링크가 조금 뜨고 있어요. 근데 비르츠 너무 좋은 선수예요. 맞아요. 참 매력적인 선수고. 요즘 그 김민재 선수 경기 보다 보니까 미넨 갔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앞에서 너무 뺏겨서 김민재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왜냐면 지금 오늘이 25일이죠. 수요일인데 딱 일주일 뒤가 1월 1일입니다. 2024년이 그네. 일주일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뒤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또 난리 나겠네. 네. 프리미어리그가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요. 이미 두세 달은 우리나라 저 포털에서는 이미 손흥민 선수를 한 5개 팀으로 이적시켰습니다. 근데 여하튼 1월 1일이 왜 중요하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
그리고 이제 보스만 룰도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년 여름에 현재로서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건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월 이 이적 시장을 앞두고 계속 사실은 그래서 이적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소니?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현재. 자,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최근에 로마노 기자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고, 예, 뭐 그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쪽에서 1년 연장 그 예. 옵션을 발동시켜서 그러면 2026년 여름까지. 네, 지금 토트넘 관련한 공신력 높은 기자들은 죄다 발동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년 연장 옵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많은 팀들하고 자꾸 연결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어쨌건 간에 그래도 보스만 대상자 중에 한 명이긴 하니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발동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사에 쓰기 좋잖아요. 여기저기서. 예. 어떻게 좋다는 거죠? 그냥 공짜로 데려가기 좋으니까. 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도 많이 관심들 끌 수 있고. 그렇죠, 예.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 두 분 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거는 근데 돌려도 얘기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플러스 1년이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신뢰도 높은 기자들은 다 동의가 필요 없다. 예. 그냥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니까 토트넘이 주도권인데 손흥민을 떠나보낼 만한 지금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토트넘이. 그래서 1년 연장 쓸 것 같고 그러면 뭐 남아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1년 연장을 발동을 안 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안 하면. 손흥민을 지금 어쨌든 공격 지역에서 가장 결정력 좋은 선수 내보내는 거고 컨디션이 뭐 지금 엄청 나쁜 편도 아니고 아직 하락세가 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 선수를 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고 떠나보내야 되고 그게 어찌 보면 토트넘 레비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일 수 있죠. 그쵸, 이적료. 발동을 안 하면 이적료가 네. 없어. 그리고 그냥 내보내야 돼. 손흥민을 보러 오는 티켓 엄청나고 한 경기당 몇 억이래요. 그쵸. 네. 한국 분들이 가서 보는 것만. 그런 걸 다 생각하면 1년 연장을 안 하면 바보나 마찬가지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쓸 것 같다. 그러니까 1년 연장을 해서 여름에 이적료를 발생시켜서 그쵸, 네네. 보내든지 아니면 뭐 그냥 1년 반 더 뛰게 하든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안 하면 너무 바보야. 예. 너무 바보야. 그러니까 두 분이 무조건 발동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지금으로서. 다른 가능성은 레비가 갑자기 어. 미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태업 이런 거. 태업. 반기를 든다. 근데 그런 손흥민 경우 보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사례가 그런 게 많잖아요. 없잖아. 사례가 많잖아요. 네. 1년 난 플러스 1년 하기 싫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손흥민 선수가 그럴 그럴 것 같지는 성격이 않고. 아니죠. 베르바토프, 오바메양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 하는데 아니, 막 손흥민 쓰레기도 선수는 안 할 것 같아. 예. 그렇지. 소니는 뭐 그냥 뛰지 않을까? 뛰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박 의원님 생각을 물어보는데. 저는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다. 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소니 열심히 잘 뛸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사실 좋은 팀이라 아니, 저는 베스트는 대우를 잘 받고 1년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 네, 전 베스트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냥 재계약을 해서 대우 잘 받고.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토트넘이. 저는 그래서 왠지 토트넘이 그런 그림을 좀 만들려고 좀 생각이 좀 길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1년 연장을 그냥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1년 연장 이래버리면 그림이 이상하다는 걸 본인들도 아마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국내에서 기사에서 한 2달, 3달 정도를 계속 막 세계일주 보내고 있잖아요. 레알 보냈다가 바르셀로나 보냈다가 막 어디 보냈다가 막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기사를 막 많이 나가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정서가 뭐가 있냐면 야 우리 소니를 토트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쵸. 라고 하는 정서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기사를 써내는 거잖아. 경악, 의악 이럴 수가 어떻게 뭐 이런 걸 쓰는 거란 말이지. 그 정서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좀 잘해야 그래야 소니도 좀 그쵸, 네. 딱 이거 이렇게 대우해 줬으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도 더 막 응원하고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네. 그림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